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지금 요 시기에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할 내용, 제가 또 칠판에다가 뭔가를 많이 써놨어요. 유튜브라는 이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추천 동영상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나 내가 어떤 관심 있는 한 가지 영상을 보면은 그 영상과 유사한 내용이든지 그 영상과 연관이 있을 만한 내용들을 유튜브라는 이 대형 슈퍼컴퓨터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그 알고리즘이라 그래. 그 내용에 따른 것을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추천해서 권해줘서 보게 하는 동영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추천 동영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다뤄놓은 제목이나 영상의 내용과 유사하다든지 흡사하다든지 근접하다든지 아니면은 엇비슷하지만 상반되는 내용이 있는 강의를 하는 채널이 이렇게 주르르르 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클릭하다 보면은 그 비슷한 류의 영상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자만 막 유식하게 쓴다고 그게 무당이냐. 물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무당이 될 수 없다. 무당은 타고나야 된다. 무당은 타고나는 것이 있어야지만 무당이 되는 것이다. 가수도, 영화배우도, 탤런트도, 화가도 마찬가지예요. 타고난 재질이 있어야 돼. 자질이. 그것을 기독교주의는 달란트를 부여받는다. 달란트란 말이 이제 나중에 변형이 돼서 탤런트 그러는데, 이 기독교식으로만은 내가 천부적인 재능을 부여받은 거, 그것이 무당도 그것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무당은 학습으로 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종류들이 대부분 조상님이 공부를 못했다. 그 미친 소리를 해요. 나도, 여러분이나 나도 무당은 공부로 해서 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뭐 조상이 공부를 해. 미친놈들 지랄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 놓고 조상이 도를 못 닦고서, 조상이 업장을 못 닦고서, 조상이 공부를 안 해서, 또 도법, 정법 이런 개소리 하는 인간들이 또 더군다나 인간의 질량이 높아야 된대. 인간이 공부를 해. 뭔 공부를 해. 내가 회사 취직하고 사업하고 하려면 공부해야지. 뭐 경제학도 공부해야 되고 환율도 배워야 되고 그런 거 배우지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인생은 공부를 사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눈 뜨면 배고프면 밥 먹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타고난 능력에서 점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려면 배움이 아예 없으면 못해요. 간혹 어떤 정신 빠진 무당들이 나는 무불통신했어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불통신했다 그래도 모든 것이 무불통신한다고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징소리를 듣든 북소리를 듣든, 그것이 타고난 능력이 좋은 사람은 징소리를 듣도 빨리 습득을 하고 북소리를 듣도 빨리 습득하고, 춤한 사위를 배워도 춤추는 것이 아주 예쁘게 잘 출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점을 보는 자체, 조상을 내 몸에 실 수 있는 능력은 배워서 가르쳐서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점을 본 내용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하라고 이해를 시키냐, 그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학습이 부족하면은 이 사람을 풀어줄 때 엉뚱한 방향으로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슬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졌다는 소리 들어요. 구슬해놓고 뒤집어졌다는 소리 들으면은 그거는 조상을 풀어준다고 해놓고, 조상을 풀어준다고 굿판을 벌려놓고 이주상을 피떡칠해서 구능 푼다고 선지피 던지고 미나리 조밥 던져가지고 막 피떡칠해서 난도질해서 쫓아버리면 그것이 잘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고 조상이 귀신이 신이 와서
점을 봐주게 수양을 실릴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주는데 배우지 않으면은 무당이 개무당이 된다. 그래서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선무당은 나처럼 서 있다고 그래서 선무당이 아니고 선거리를 하는 무당이라서 선무당이 아니고 설익은 무당이다. 설익은 무당. 아직 완숙되지 않은 무당이다. 그래서 옛말에 점은 애동이한테 보더라도 굿은 구랭이 만신한테 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굿은 충분히 선생님이 경험과 경륜이 있고 굿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은 세월만 묵은 옛날 우리 선생님들 말로 건깡깽이들이 많단 말이야. 이 깡통이 빈 깡통이 요란해요. 빈 수레가 요란해요. 그저 목소리만 크고 그저 그냥 아는 체만 하고 그저 그냥 해보면 내용도 알맹이도 하나도 없는 맨날 똑같은 소리.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조상이 지옥고에 매있다. 업장을 소멸해라. 도를 못 닦았다. 요거 이외에 더 할 말이 있는 무당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선생님이라고 정말 엎드려서 큰절을 해보세요.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뭔 얘기를 해주냐고. 최소한 옛날에 어른들은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무당이 너무 썩어도 썩었어요. 그렇다고 저처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누구를 가르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지만 저처럼 한문을 많이 쓴다고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삼재를 풀어준다. 지금 요 시기에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나가면 이제 홍수매기를 한다. 그런데 삼재를 푼다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무당들이 다 삼재풀이 한다고 하고 삼재풀이 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삼재가 도대체 뭐냐? 삼재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책, 사주팔자책, 명리학, 육효학 어딜 봐도 이 삼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주는 책이 없어요. 다만 삼재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홍해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가지. 그래서 사유축, 신자진, 노술, 해묘미.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가 사유축이라는 거는 뱀띠, 닭띠, 소띠, 신자지는 거는 잔나비띠, 쥐띠, 용띠, 인호술이라는 거는 호랑이띠, 말띠, 개띠, 그 다음에 해묘미라는 거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를 말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띠를 가진 사람들이 3년을 안 좋은 해운으로 넘어가는 걸 삼재라고 한다. 그래서 세 가지 띠를 가진 사람들이 3년을 안 좋다고 해서 삼재라고 한 건지 세 가지 재운이라 한 건지 삼재를 따지는 거는 이 맨 마지막에 드는 축, 진, 술, 미를 해서 축이 들어가는 거는 해, 자, 축, 년이다. 그래서 지금 사유축, 닭띠, 뱀띠, 소띠들은 기해년, 경자년, 내년, 신축년까지 2019년, 2020년, 2022년까지 요 3년을 삼재가 드는 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축 다음에 해자, 축 다음에 다시 인으로 들어가죠. 인면은 인묘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인묘진. 그래서 인묘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2년, 2023년, 2024년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내년 올해 2020년이니까 2021년까지는 사유축이라는 뱀띠, 닭띠, 소띠가 삼재가 2019년 기해년부터 작년 기해년부터 올해 경자년, 내년 신축년까지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묘진으로 신축, 이민, 개묘, 갑진으로 올라가니까 그때는 진이 떨어지는 신자진. 그래서 잔나비띠, 쥐띠, 용띠가 2022년, 3년, 4년까지 삼재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세 가지 띠가 석삼년 동안 힘들다고 해서 삼재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전이나 경문집에 보면은 삼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
옥추보경에 몇 가지 경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옥추보경 지금 제가 13장을 보면은 이제 면제횡장이라는 것이 요 면제횡장이라는 장을 보면은 삼재 구행지액이라고 나와요. 삼재라는 말이 여기서 정확하게 삼재라는 말이 삼재랑 같이 나오는데, 근데 삼재라는 말이 나오고 구행지액이라는 거예요. 구행. 이때 삼재라는 3가지 제액이고 구행이라는 9가지 횡액을 말하는데, 그래서 삼재풀이와 홍수매기가 있는데, 이 홍수매기라는 것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홍수로 이해를 해요. 홍수. 크게 물이 겨우 여름에 물이 많이 넘치는 걸 홍수라고 그러는데, 원래 의미는 홍수가 아니라 횡수다. 횡수. 이때 횡이라는 말은 횡액이라는 말인데, 횡액이라는 말인데, 횡액의 수가 안 좋다. 이때 말하는 수는 여러분들의 나이도 숫자고 달도 시도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안 좋은 것을 횡수라고 한다. 횡수. 그래, 횡수가 좋지 않은 것을 횡액이라고 한다. 횡액. 이때 횡이라는 말은 가로지른단 말이에요. 가로지른다. 좋은 말로 가로지른다. 나쁜 말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친다. 어딜 가고자 하는데 턱턱 걸리는 거라, 하는 일이 걸리는 거야. 이거를 바리케이트 친다. 그래서 횡액인데 이것이 액운이다. 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수다. 여러분들이 운이라는 거는 1살, 2살,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다. 이 운이라는 거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거. 그래서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흘러가는 것을 운인데, 운을 우리가 인식할 때는 뭐로 인식을 하냐? 숫자로 인식한다. 1이냐, 2냐, 3이냐, 한 달이냐, 2달이냐, 석 달이냐,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한 살이냐, 2살이냐. 이렇게, 그래서 이 수가 좋다, 나쁘다 할 때, 운수가 좋다, 나쁘다, 재수가 좋다, 나쁘다 할 때 수라고 한다. 이 수라고 하는 것이 좋냐, 나쁘냐, 그래서 홍수라고 그러는데, 홍수가 아니라 원래는 횡수다. 횡수. 가로지르는 걸 말한다. 그래서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황찬이라, 황찬이라 그래. 이 가로지른단 말이에요. 가로지른다. 이게 마루 그러는데, 황찬, 마루 그러는데, 이게 횡단보도로, 이거 우리 한글로 푸는 무단횡단이에요. 무단횡단이. 마루라는 거는 말이 다니는 길이니까 큰 대로, 지금은 대로, 옛날에는 신장로, 그 다음에 말이 다니는 길. 그래서 이 횡단보도를 없이 마구잡이 건너 무단횡단하고 황찬 마루라, 황이라는 말을 가로질러 버린다, 막어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횡이라. 그래서 홍수맥이라는 것이 물이 넘쳐오는 것처럼 안 좋은 일이 밀려드는 것을 댐을 쌓아서 막는 것처럼 막아주는 것이다 해서 발음이 홍수맥이로 과정이 됐는데, 이때 예전 사람들은 홍수맥이라는 말보다 골맥이라고 했다. 골맥이. 그 다음에 단골맥이, 그 다음에는 거리자라는 말도 썼고요. 길재 노제라고 했다. 이때 의미는, 골맥이라는 것은 골짜기에서 비가 많이 들이치면 골짜기로 해서 물이 확 쏟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비가 안 오면 골짜기에서 바람이 불어든다. 이걸 골바람이라 해요. 골바람. 그래서 골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막는다. 바람.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에서 바람은, 우리가 느끼는 바람을 뭐라고 한다? 또 신의 바람이라고 느낀다. 풍이다. 그래서 무당집에 다니는 사람들이, 야, 너 신의 바람이라서, 조상바람이 이랬어 할 때 이 바람이라는 것이 신을 느끼는 바람을 바람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에서 부는 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홍수맥이고, 이 골에서 바람을 누가 막아주느냐? 여러분들이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 골에는 누가 사는? 당골이란 말이에요. 당골. 당이 있는 골짜기에서 막아준다. 이 단골이 단골이 됐다. 단골. 이 단골이 됐다. 그래서 단골이라는 것은 무당집에 다니는 사람, 가게집에 손님을 단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단골이라는 거예요. 단골. 당이 있는 골짜기에 사는 사람.
단골이 막아준다 해서 단골맥이라고 그랬고요. 특히 홍수맥이, 삼재풀이, 단골맥이, 골맥이 이것을 지금 이 계절에 하는 것은 지금 이 계절보다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봄이 오면은 겨우 내내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땅이 들뜬단 말이에요. 이 보통 이렇게 땅이 들뜬단 말이에요. 들떠. 푸석푸석하게 들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들떠 있으면은 지금처럼 온 동네 지방까지 다 시멘트로 발라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마당이 다 흙마당이란 말이야. 집 아무리 부잣집에 가도 마당이 다 흙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었다 녹았다 하면은 먼지도 많이 나고 어느 때는 심하게 녹았다 얼었다 하는 데는 구덩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위험해. 낙상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다져주는 거예요. 발로 밟아서 발로. 그래서 이걸 발로 밟아주는 걸 보고 지경을 닫는다 그래요. 지경을 닫는다. 근데 지경을 닫는다 것은 땅에 이 경계선을 닫는다며. 이 땅과 이 사람산이 여기하고의 경계선을 눌러서 다진다는 말이에요. 이 지경다지의 의미를 봄에 되면은 이제 보리밟기라잖아요. 보리밟기. 보리싹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리를 이거 밟으면 이 보리싹이 다 죽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리밟기를 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한다고? 이 보리밟기도 이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푸석푸석 들떠 있으면은 이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요. 흙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서 공기가 들어가면 이 보리 씨앗 싹이 품고 있는 뿌리가 다 말라 비틀어진 말이야. 그래서 이거 죽어요. 보리가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싹도 보리싹이 상당히 질겨서 밟아도 뭐 부러져도 다시 나고 그다음에 부러진 자리 옆에서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만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뿌리의 습도를 조절해 주기 위해서 보리를 밟아주는 거예요. 이거 역시 결국 지경을 다지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상 홍수를 막는다는 것, 골마기를 막는다는 것은 이 물이 넘치는 여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객을 막는 것이고 회객을 막는 것은 고래 부는 바람을 부는 것이다. 고래 부는 바람을 막을 때 무엇을 막느냐? 조상바람을 막고 신바람을 막는다. 그때 신이라는 존재는 옥황상제한테 부는 바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조상을 바람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무당은 홍수매기를 하든 삼재풀이를 하든 돈을 1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그날 그 자리에서 최소한 어떤 조상이 한 분이라도 움직여줘야지 이것이 홍수매기의 효과가 있다. 골매기가 효과가 있다. 삼재풀이의 효과가 있다. 그때 옥추복용이라는 책에서는 이 면제횡장에서도 그런 거 필요 없다. 옥추복용이나 읽어라. 그 다음에는 제3장 오행구유장에서 옥추복용의 3장 오행구유장을 혹시 강의를 보신 분은 기억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앞에 강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때 오행구유라는 것은 오행과 구유라니까 이거는 인간의 사주팔자를 의미해요. 인간의 사주팔자에서 양인살, 건봉사 이런 살이 있을 때 이 옥추복용을 읽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천관은 천액을 풀고 지관은 지액을 풀고 수관은 수액을 풀고 오제는 오방액을 풀고 사성은 사시액을 풀고 남지는 본명액을 풀고 북두는 일체의 모든 액을 푼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오행구유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옥추복용은 봐도 또 읽어보고 해도 정말 유치한 게 천관이 천액 풀고 지관이 지액 풀고 수관이 수액 그럴듯하죠. 오방은 오제는 오방액을 풀고 사시는 남지는 본명을 풀고 근데 북두는 일체의 액을 푼대. 아니 그럼 북두한테만 매달리면 되지. 북두한테만 요거 필요 없잖아요. 북두한테만 매달리면 돼. 어차피 북두한테만 매달리면 일체의 액을 푼다는데 뭐로 그 엉뚱한 짓을 해.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천관, 지관, 수관 이렇게 나눴는데 또 이 옥추복의 제5장 관부장에 보면은
관부장에 보면은 천관부, 지관부, 가교관부가 있다. 각각의 관부가. 그런데 이 각각의 관부에서 하는 일이 요 관부는 크게 하는 관제구설이고 관제고 적게 움직이면 구설인데 그러니까 이 관부가 이때 말하는 천관부와 이때 말하는 지관부가 하는 일이 다른가 봐요. 옥추보경에서의 천관부는 같은 천관부인데 이때 천관부, 지관부가 움직이면은 관제가 떨어지기도 하고 구설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때 천관부는 천액을 막아주고 지관부는 지액을 막아주고 천관부, 지관부가, 수관부가 구천응원 내성 보천주는 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곳곳에 이런 함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삼재라는 것이 무슨 천관부, 지관부, 수관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삼재풀이 경이라는 거에 보면은 나무 천관조신, 나무 지관조신, 나무 수관조신, 나무 연관조신 이 사주팔자잖아. 연월일시 사주팔자. 나무 연관조신, 나무 월관조신, 나무 시관조신, 일관조신 삼재소멸을 해달라고 삼재풀이 경이 돼 있어요. 삼재풀이 경을 만든 어떤 누구도 이 옥추보경의 오행구의장의 의미를 되새겨서 이 사주팔자를 타고날 때 너가 사유축은 해자축년에 삼재가 들었으니까 이때 연월일시를 풀어라 이런 말로 삼재풀이를 했다고 경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삼재풀이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단 한 가지 삼재풀이가 됐든 홍수마기가 됐든 결과적으로는 바람을 막아주는 거다. 바람을. 그다음 바람은 풍이고 바람이 부는 거는 신의 느낌이고 조상의 느낌이다. 조상을 풀어야 된다. 근데 구슬할 때는 여러 조상님이 한꺼번에 나와서 움직여도 삼재나 홍수매기 같은 경우는 그때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그 어떤 분이 한 분 내지 두 분이 움직이신다. 그래서 이거도 역시 결국은 삼재풀이나 홍수매기나 똑같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액마기로 인식을 하면 된다. 액마기. 애군을 막아줘. 이것이 횡액이 됐든 애군이 됐든 운수가 됐든 횡수가 됐든 재수가 됐든 이것이 사주팔자에 타고난 살이 됐든 뭐가 됐든 액막이고 살풀이고 홍수막이고 홍수맥이고 삼재풀이고 골맥이고 담골맥이고 거리째고 길째고 노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홍수맥이다 삼재풀이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운수가 나이수가 해오년하고 맞아떨어져서 삼재가 드는 사람은 삼재를 풀면서 그 집안에 비록 삼재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점을 봤을 때 내년에는 이 집에 운이 안 좋은 해운이다. 무당들이 흔히 말하는 9수가 있다. 10수가 있다. 59이다. 49이다. 시운이다. 60이다. 40이다. 이런 수와 그 다음에는 44살이다. 뭐 어떤 경우는 나이가 47이다. 37이다 해서 대운이 들은 것 같아도 삼재와 겹치고 다른 해군과 겹쳤을 때 결국은 1년을 시작하는 미리 지금도 코로나 백신이 전국을 전 세계에 지금 보급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예방주사 맞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가장 편하다. 그래서 홍수매기는 언제 하면은 적당한가, 언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동지가 지났지요. 동지가 지나서 동지는 아주 옛날에 작은 설, 원래 동지가 지나면 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동지부터 시작해서 입춘까지는 언제든지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1월 3일까지는 전 국민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한 분, 두 분씩 차근차근 여유 있게 해서 최소한 한 집에 한 사람에 30분, 1시간 정도 여유 있는 시간을 두어서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에게 받은 비용에 비례해서 적당히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분들이 옷이라도 한번 준비해놓고 삼재 부적을 쓰든 살풀이 부적을 쓰든 뭐를 하든 소창에다 지푸라기 인형에다가 속옷 갖다가 묶어서 하든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배운 대로 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런 거 없이도 어떤 사람이 어떤 애군이 있다고 할 때 특히 이 바람이 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 조상을 한 분이라도 그날 움직이는 조상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 그래서 오늘은 삼재풀이와 홍수매기와 앵매기 살풀이에 여러분들 지금 동지부터 내년 입춘까지 그래서 정월 19날 홍수매기를 완료하는 날까지 얼마든지 해도 되고요. 특히 삼재풀이는 정월 연날이 지나서 뒤에라도 차라리 풀어주는 것이 낫다. 뒤에라도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의 1년을 편안하게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아시는 무당들이 있다면은 거기 가서 삼재풀이를 좀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집에 오는 손님이 내가 삼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삼재 좀 풀어라라고 권유해서 반드시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14날까지 하지 않아도 동지가 지나면은 해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동지 옛날 정월부터 지금 세고 있는 인월정월과 자월정월 요 사이에 얼마든지 해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재풀이 안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하고 넘어가시면은 여러분이 1년이 편할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삼재풀이를 해주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제가 해드린다고 약속을 못해요. 그렇지만 혹시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도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보사 정대합니다.